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자화식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화식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이 문자화식이 정말 중요한 단원인데요. 단원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수학 내용들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문자화식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해서 1차 방정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요, 식의 계산도 하지만 1차 부등식과 1차 함수,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리고 인수분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문자식 단원이 앞으로 배우게 되는 수학 개념들의 정말 기초적인 개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식 단원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초등학생일 때 사다리꼴의 넓이를 배웠었어요.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윗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밑변의 길이를 우리가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필요하죠. 높이를 H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글로 설명한다면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를 더한 값에 높이를 곱한 후 2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말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 문장은 한글로 돼 있으니까 한글을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표현하게 되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S라고 하면 2분의 1 A 더하기 B에 H를 곱한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단순하고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면 좋은 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좋은 점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문자로 표현하는 걸 봤듯이 문자를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언어의 제약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글로 설명했을 때는 한글을 아는 사람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호로, 문자로 표현했을 때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문자를 사용해서 식들을 표현합니다. 여기에 문자 사용의 규칙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권장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우리가 문자를 올바르게 쓸 수 있다라고 같이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생략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x 다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이걸 4x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a 나누기 5라고 하면 우리는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a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5분의 1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호 숫자 문자 순서대로 쓴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곱셈을 할 때 숫자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곱셈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6x, 이렇게 쓰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를 쓸 때 부호 숫자 문자 순서대로 이렇게 쓴다는 걸 기억해 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은 알파벳 순서로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B 곱하기 C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곱셈 기호를 생략하면서 문자들을 쓸 때 알파벳 순서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A, B, C,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 제곱으로 표현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a는 3번 곱해져 있으니까 a의 세제곱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하고요. b는 2번 곱해져 있으니까 b의 제곱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이 문자 사용의 규칙은요, 권장사항이에요.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수학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켜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식을 봤을 때 더욱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규칙을 서로 지키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죠? 그럼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아지는 다리가 몇 개죠? 강아지는 다리가 4개고요. 병아리는 다리가 2개입니다. 그러면 강아지 A마리가 있으면 강아지 다리는 4 곱하기 A 만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병아리가 B마리가 있으면 병아리 다리는 2 곱하기 B 만큼의 병아리 다리가 있겠죠. 자, 이거를 더해주면 총 다리 개수의 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곱셈기호를 생략하고 우리가 문자를 쓰기로 했으니까 곱셈기호를 생략하고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4 곱하기 A는 4A로 쓰면 되겠고요. 2 곱하기 B는 2B로 써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곱셈기호나 나눗셈기호는 얼마든지 생략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덧셈기호나 뺄셈기호는 절대 생략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다음으로 알아볼 개념은 대입과 시계값이라는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입은 뭐냐면요, 문자에 어떤 수를 바꾸어 넣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의 x에 5를 대입한다고 했을 때 x 대신에 그대로 5를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자에 숫자를 대입할 때 주의할 점은 생략됐던 곱셈기호를 다시 써줘야 됩니다. 생략됐던 곱셈기호를 다시 써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하다가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의 숫자를 대입할 때는 생략됐던 곱셈기호를 다시 꼭 써주세요. 자, 시계값은 이런 식으로 문자에 어떤 수를 넣어서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 이것이 바로 시계값입니다. 시계값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음수를 대입할 때는 괄호를 사용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는 마이너스 3을 x제곱 빼기 4에 대입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x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잖아요. 음수를 대입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괄호를 쳐서 대입을 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할 때 이렇게 괄호를 쳐서 대입한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개념은 다항식, 단항식 개념이에요. 먼저 다항식은 한 개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4x 더하기 1 뭐 요런 거, 4x 요런 거 한 개의 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항식이죠. 5a 더하기 2b 이런 것들이 전부 다항식입니다. 자, 단항식은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다항식 중에서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4x 같은 거, 5a 같은 거, 이렇게 항이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 바로 단항식입니다. 자, 이렇게 다항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다항식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들을 몇 가지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된 문자와 숫자의 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각각의 항들을 보면 문자가 있는 항도 있고 없는 항도 있죠. 문자가 없는 항, 이러한 항을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문자가 들어있는 항들에서 문자의 앞에 곱해진 숫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러한 숫자들을 우리가 각 문자의 개수라고 불러요. 이러한 숫자들은 개수입니다. 이 개수들을 각각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부를 수도 있어요. x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x제곱의 개수라고 부르고요. x 앞에 있는 숫자는 x의 개수, y 앞에 있는 숫자는
y의 개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다항식의 경우에는 x제곱의 개수는 3, x의 개수는 8, y의 개수는 -4 이렇게 각각의 개수들을 따로따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그 문자에 대한 항의 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3x제곱이죠. x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이 지수에 해당하는 이 숫자가 바로 차수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 상수항, 계수, 차수라는 용어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1차식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차수라는 개념을 배웠죠?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였어요. 그런데 그 차수가 1차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항의 문자가 한 번만 곱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차식은 차수가 1인 다항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수가 1인 다항식은 x 더하기 1 이게 바로 차수가 1인 다항식이죠. 또 한번 적어볼까요? 5y 더하기 2 이런 것도 차수가 1인 다항식입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한 번만 곱해져 있기 때문이죠. 자,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과 3x제곱은 서로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아요. 그래서 x제곱과 3x제곱은 동류항입니다. 5a와 -3a 이것도 문자도 a로 같고 차수는 둘 다 1차로 같죠. 그래서 5a와 -3a는 동류항입니다. 자,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이 동류항인데 그럼 문자가 없는 상수항도 있잖아요.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동류항입니다. 여러분들이 1차식을 계산할 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경우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단항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이에요. 여러분, 나눗셈은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2a와 5의 곱이다. 그러면 숫자끼리 곱하고요. 문자들을 나중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5, 10 그리고 a 요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4b 나누기 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b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해서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숫자끼리 또 계산을 해주면 4b 곱하기 2분의 1은 4 곱하기 2분의 1이 2니까 2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항식과 수의 곱셈 또는 나눗셈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면 되죠. 자, 여기에서 새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개념은 바로 분배 법칙이에요. 다항식과 수의 곱셈을 계산할 때 수를 곱할 때 하나의 항에만 곱하는 게 아니라 다항식으로 묶여있는 모든 항에 다 곱해줘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x 빼기 2에 우리가 3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곱하기 3은요 5x에다가만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2에다가도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둘 다 전부 다 3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항식의 모든 항에 곱셈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인 것이죠.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면 5x 곱하기 3은 숫자끼리만 곱하면 되니까 15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2 곱하기 3은 -6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동류항들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a 더하기 1 더하기 2a 빼기 3 이것을 계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니까 4a와 2a가 서로 동류항입니다. 그러니까 4a와 2a를 먼저 계산해서 6a로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플러스 1과 -3 상수항끼리는 항상 모두 동류항이라 그랬죠. 그래서 상수항끼리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1 빼기 3이니까 -2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죠. 1차식의 계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죠. 자, 7x 더하기 9 마이너스 3x 더하기 9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을 계산할 때는 먼저 괄호를 다 푸는 게 중요해요. 자, 괄호를 먼저 풀어 보겠습니다. 7x 더하기 9는 괄호를 풀어도 그대로 똑같이 7x 더하기 9로 풀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항은 3x 더하기 9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풀 때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분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분배 법칙을 사용했듯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괄호 앞에 있으면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들의 마이너스를 분배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3x를 만나면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그리고 9를 만나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요,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들의 부호를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여기에 있는 7x와 마이너스 3x가 서로 동류항입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9와 마이너스 9가 서로 동류항입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7x와 마이너스 3x를 계산하면 4x고요. 플러스 9와 마이너스 9를 계산하면 0이네요. 0은 안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괄호 앞에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이렇게 분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분배해 주면요.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 3도 역시나 분배를 해 줍니다. 3이 6x가 되고요. 3, 3, 9가 됩니다. 자, 이제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동류항 마이너스 2x와 동류항인 거 어디 있나요? 플러스 6 여기 있죠? 그래서 4x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플러스 4와 동류항인 거 플러스 9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13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여러분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문자식 단원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